르브론, 커리, 듀란트 얘네 셋이 우승에 차지한 기여도는 한 70%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NBA 퍼스트 팀에 미국 선수가 거의 없거나 마이클 조단을 닮아가지고 얘 마이클 조단 아들 아니냐. 거의 뭐 농구 데이터의 90%는 최근 5년 동안 만들어졌다고 해서 과언이 정도 그걸 갖다가 감안 안 하고 그냥 에드워즈처럼 무식하게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자, 드바베큐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조던과 르브론 누가 고트냐라는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정말 이 한 10분의 1 얘기했나 봐요. 그죠?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자, 이번에는요. 세대 간의 어떤 농구 스타일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파리 올림픽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미국이 역시 뭐 예상대로 농구 금메달을 땄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따겠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이 워낙 또 멤버를 잘 꾸려서 나왔는데 얘네들이 다음 올림픽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안 나와도 또 멤버들이 또 나타나겠죠. 그렇긴 한데 이번 드래프트 1순위가 프랑스 선수였고 작년 드래프트 1순위도 프랑스 선수였고 그리고 또 이번에 준우승도 프랑스였고 4년 후에는 만약에 미국이 진짜 이번처럼 슈퍼스타들이 안 나온다면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지 이번에 않을까. 우승할 때 제가 볼 때는 르브론, 커리, 듀란트 얘네 셋이 우승에 차지한 기여도는 한 70%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얘네가 네. 빠지면은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우승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준결승, 결승 거의 박빙이었고 준결승 거의 저는 지는 경기다라고 봤을 정도로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뒤집은 거거든요. 맞아요. 또 피바로 했다 약간 좀 행운성도 있었고. 일단 NBA 퍼스트 팀에 미국 선수가 거의 없거나 아마 없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올림픽은 정말 쉽지 않을 이 거다. 80년대 세대가 퇴장하면 네임밸류 자체로도 그렇게 위압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좀 대학에 지켜봐야 될것 엄청난 같습니다.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뭐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80년대 90년대 농구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리 저 석환님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8, 90년대 농구 시대별 차이를 좀 얘기해 보자면. 최근에 네네. 그 앤서니 에드워즈가 네. 이런 말을 했었죠. 내가 80년대 90년대 농구를 봤는데 그때 조금 스킬이 있었던 스킬셋이 괜찮았던 선수가 마이클 조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한마디 함으로써 NBA가 조금 NBA 팬덤이 살짝 조금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더 말이 많이 나왔던 게 앤서니 에드워스는 자체가 요즘에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생긴 것도 살짝 그렇죠. 마이클 조단을 닮아가지고 얘 마이클 조단 아들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좀 나이가 있는 그 NBA 팬들도 앤서니 에드워스를 되게 정말 좋아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딱 인터뷰로 근데 그때 잘한 선수는 마이클 조던밖에 없었다. 이 한마디로 좀 나이층이 있는 팬덤이 많이 사라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앤서니 에드슨과 동의하진 않아요. 전혀 동의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 말에 보태보자면 확실히 선수들의 롤이랑 그러니까 역할이죠. 선수들의 역할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랑 지금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스페셜리스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리그였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살아남기에는 정말 힘든 리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떤 포지션든 핸들링 능력을 가진 선수들, 3&D 전문 선수들, 그리고 이제 외곽 슈팅이 가능한 수비형 빅맨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를 정말 뛰어나게 잘해야지 이 살아남을 수 있는 리그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수들의 스킬셋이 더 많아지면서 더 요구해지는 게 많아지니까 스킬셋이 많아지면서 예전보다는 더 수준 높은 농구를 지금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무기가 더 많아야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80년대 농구와 90년대 비교하자면 80년대 농구는 90년대보다 뭐가 더 뛰어났던 거예요? 80년대, 90년대와 지금 농구를 비교한다. 기본적으로 규칙이 다르죠. 규칙이 달랐고 네. 저는 현대 NBA 농구와 과거 NBA 농구를 나누는 기준이 저는 피닉스 선스라고 보거든요. 네, 마이크 덴토니 감독이 있었던. 그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확률의 농구는 확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림에 가까워질수록 확률이 높다라는 주의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유럽에는 같은 시대 때 80년대 90년대에 오픈 찬스에서 넣는 것이 확률이 높다라는 게 유럽의 주의였거든요. 근데 다른 입장이네요. 마이크 덴토니 감독은 유럽에서 뛰었던 선수였고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팀을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사이즈가 더 작지만 어떻게 보면 스몰 라인업을 원조로 쓴 거예요. 센터가 아마레스 타더마이어고 파워포드가 션 메리너. 당시로는 매치업이 안 되는 라인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라인업으로 더 빨리 그리고 더 스페이싱을 넓게 돌리고 3점을 많이 던지면서 스티븐 애쉬의 피켓롤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하고 이런 게 현대농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시초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 많은 사람은 커리라고 하지만 커리보다 저는 스티븐 애쉬의 농구가 현대 NBA 농구의 시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골 밑으로 가야지 확률이 높다. 그렇죠. 쥐어서 그냥 포스트업을 하거나 네. 빅맨들을 위주하거나 아니면은 뭐 돌파를 하거나 이런 식이었다면은 지금은 어떻게든 오픈을 만드는 농구를 하는 것이 가장 차이다. 달라졌다. 예, 차이다. 그러니까 유럽의 농구가 채용이 된 거죠. 그렇게 바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적이에요. 성적. 만약에 스티븐 애쉬가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을 못 내거나 스티븐 애쉬가 MVP를 못 탔으면은 그런 농구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농구를 해서 커리가 결국 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그 농구가 대세에 사는 거죠. 또 2000년대 들어서 거의 뭐 농구 데이터의 90%는 최근 5년 동안 만들어졌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 대량의 데이터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트래킹도 가능해지고 플레이 바이 플레이가 다 기록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록이 나오는데 데이터가 중시되니까 3점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현재 그 NBA 농구는 그때와는 다른 농구다. 그때는 2점을 넣어도 확률이 더 높으면 사실 그 33.3%를 3점을 넣어야지 농구의 그 2점의 50%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했던 시대였죠. 예. 자, 그러면 소닉님. 근데 에드워즈 발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볼 핸들러의 스킬에 대해서 이제 국한해서 얘기하면 에드워즈 말이 맞아요. 근데 스킬이라는 게 스텝백 점퍼, 지금 얘기하는 어떤 드리블 기술, 그리고 픽 끼고서 이제 플레이하는 그 능력들, 뭐 이런 것만 사실 스킬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이제 센터 그 위원님 말씀하신 좀 확률 높은 2점을 중시하던 시대의 어떤 포스트업 농구에서 스킬은 사실 엔비드 말고는 엔비드 요키치 뭐 이 정도 말고는 사실 로블락에서 피벗이나 뭐 발 빼는 거, 뭐 훅슛 뭐 이런 약간 전통적인 센터 기술들 이거는 사실 하는 선수도 많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브룩 로페즈 같이 초기에는 포스트업과 이제 훅슛을 무기로 활동하던 선수가 지금은 3점만 던지듯이 시대별로 요구하는 기술이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즈의 얘기를 포지션 5번으로 넘기면은 아예 틀린 얘기예요. 석환님께서는 포지션별로 이제 요구하는 기술들이 늘어났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는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 디에톤이 농구로 넘어가면서 분업화된 측면이 더 많아요. 예전에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뭐 슈팅 가드 다 이렇게 가리지 않고 포스트업 기술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고 포인트 가드도 백다운으로 이렇게 포스트업으로 공간을 밀어내면서 플레이하는 마크 잭슨이라든지 뭐 게리 페이튼 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메타 자체가 탑 픽앤롤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의 3점 슈터가 코트를 벌리고 뒷공간이 비었을 때는 최대한 뒤로 와서 슛 쏘거나 아니면은 롤맨한테 이제 엘리웁 덩크나 뭐 이런 것들 시도하는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찢는 농구가 완전히 정착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이드를 나눠서 1대1을 하는 농구였기 때문에 빅맨의 1대1 스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전이 높았던 게 사실 육안으로 봐도 올라주원이라든지 뭐 그런 엘리트 선수를 얘기하지 않아도 각 팀에 그런 선수들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한 14점, 15점 정도 넣는. 그런데 지금은 PJ 터커처럼 이제 코너에서 대기하거나 아니면은 루디 고베어나 뭐 이렇게 롤맨들처럼 야투율 막 60 몇 % 이상씩 찍으면서 이제 덩크, 스크린 이게 두 가지만 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스킬은 시대별로 요구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즈의 발언은 이제 자기 포지션, 그러니까 볼 핸들링하는 그런 포지션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경기력에 대해서 만약에 에드워즈가 이제 얘기한 거라면 스포츠뿐 아니라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전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1936년 올림픽에 나가서 10초 대 중반으로 이제 금메달 딴 뭐 제시 오웬스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오면은 우리나라 대회에서도 아마 우승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고 이분들이 꼭 현대 스프린터들보다 못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기력은 이제 자기 시대 기준에 맞춰서 이제 얼마나 자기 시대를 압도했는가로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옛날 스포츠에 대한 거는 그냥 존중해 주는 게 서로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농구 수준 떨어진다 이런 얘기 저 옛날 조던 은퇴하고 나서 정말 조던 팬들이 많이 했던 얘기인데 그런 것도 좀 존중이 좀 부족한 발언이라고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대신에 이제 선수층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어진 건 확실하죠. 그렇죠. 글로벌화되면서 예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드림팀이 처음 나갔을 때 비미국 NBA 선수가 제가 알기로 3명인가 4명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네네. 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55명이라고 와. 들은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엘리트 선수들이 몰려든 거니까 풀이 커진 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리고 이제 정규 분포라는 우리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개념에 비춰 생각하면 맨 아래와 맨 위는 있지만 평균층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기력이라든지 어떤 선수층, 뭐 두께, 경쟁의 수준 이런 것들은 올라간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킬 떨어졌다. 과거 리그는 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서로 좀 배려가 없는 좀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올라주원의 스킬을 넘어서는 센터는 최근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루비 고베어가 그때 가서 뛰면 수비왕 못했을 것 같아. 또 올라주원 같은 이제 초엘리트 선수를 얘기하면 또 이레귤러한 좀 그런 선수를 얘기하면은 좀 와닿지 않으실 수 근데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네네. 루디 고베어가 수비왕이지만은 그 당시 가면 난 수비왕 절대 못할 거라고 보고 그 당시 센터들을 보면 뭐 데이비드 로빈슨이라던가 이런 네네. 애들은 뭐 현대 와서도 뭐 엄청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리고 또 파워 포워드라는 말이 농구의 기본처럼 이제 여겨졌던 시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센터랑 크게 역할이 다르지 않은데 로블록에서 이제 기술을 많이 쓰면서 이제 훅슛이라든지 약간 밀어붙이면서 하는 공격력이 뛰어난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윙 4, 뭐 스트레치 4 이런 말을 쓰면서 이제 코트를 넓혀주고 코트를 넓히는 데는 사실 스팟업 3점이 대기 자체가 그 선수의 역할인 거니까 기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슛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슛만 또 기술이 아니잖아요. 슛으로 따지면은 지금 선수들이 더 기술 좋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강 공원이라든지 어떤 3대3 농구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는 또 포스트업 기술이라든지 발 빼고 뭐 피벗하고 스핀하고 이런 기술들이 더 유용한 기술일 수도 있는 것이듯이 기술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거가 후지다, 현재가 좋다, 뭐 현재 선수들은 기술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석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슈팅이랑 수비가 되면 NBA 일자리 있습니다라고 생각해요. 일자리 있습니다. NBA에 낄 수 있어요. 슈팅이랑 수비만 한다면. 근데 그 수비가 온볼 수비만 해서도 안 되고요. 포지셔닝 수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스위치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오프볼 로테이션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위크에서 얼만큼 태그를 와야 되고, 그런 것도 다 해야지 NBA에서 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진짜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기술과 수비가 있다면 저는 수비예요. 재현, 기술과 수비. 근데 그거는 메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중요한 게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긴 예를 하죠. 들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 하세요? 그럼 메타가 계속 바뀌거든요. 1년에 몇 번씩 바뀌어요. 미드가 중요했다가 지금 정글의 시대가 돼서 정글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룰이 막 바뀌잖아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팀과 지금 올림픽 팀이 붙으면 누가 이길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룰로 붙을 건데 난 먼저 물어봅니다. 예. 그렇지. 그때는 맞아요. 코트 모양도 달랐어요. 3점 라인 더 가까웠고 음. 6m 25였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에게는 3점씩 미드레인지였어요. 그때는 그냥 막 던지면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였고 그렇구나. 지금은 75cm, 50cm가 넓어졌죠. 그 페인트 모양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룰로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NBA도 막 그 룰이 계속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NBA가 포스트업 농구를 하다 보니까 포스트업에 맞추는 수비가 되게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템포가 느려지고 저득점 시대가 됐잖아요. 막 80점대. 예. 우리 중계할 때 보면 80점대 나오는 팀 많았잖아요. 많았죠. 마이애미하고 뉴욕전 경기하는데 막 70몇 대 70몇 대 이렇게 끝났어요. 맞아요. 네. 그런 시대에서는 룰이 그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룰을 NBA에서는 득점이 적게 나면은 안 보러 오니까 득점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포스트업 예. 5초 바이올레이션. 음. 그러니까 백더 바스켓 5초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생겨서 포스트업을 5초 이상 못 치게 한다던가 뭐 핸드 체킹 룰도 마찬가지고 지역 방어를 풀어준다던가 이런 룰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골밑단에 리스트릭트 에리어가 생겨가지고 돌파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해준다던가 이런 룰이 생겼기 때문에 메타가 바뀌는 거예요. 메타 바뀌면 당연히 그렇죠. 바뀌는 건데 그걸 갖다가 감안 안 하고 그냥 에드워즈처럼 무식하게 에이 기술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무식하다. 싸움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하느냐. 그쵸. 예를 들면 야 무기 들면 안 돼? 이거 하고 주먹으로만 싸우자 뭐 이런 거 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하마드 알리하고 만약에 뭐 요즘 UFC 누가 잘해? 그 존 존스하고 붙는다. 무슨 룰로 붙을 거냐? 그렇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먹으로만 쓸 건지. 케이지에서 붙을 거야, 링에서 붙을 거야. 맞아. 이게 공평하게 안 돼 있다면 논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리고 농구 스타일이 달라요. 농구는 저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룰 때문에 바뀌는 메타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농구 트렌드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리고 항상 우승한 팀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승한 팀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선수를 따라가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압둘자바가 이제 드래프트된 후, 압둘자바가 정말 잘 된 후에는 따라온 드래프트 높게 픽이 된 선수들이 포스트에서 공격 능력이 있는 빅맨들이 많이 픽이 됐어요. 그리고 조던 후에 따라온 그 공격력이 좋은 2번들, 2, 3번들, 그리고 노비츠키 후에 따라온 슈팅 좋은 유럽 빅맨들, 그리고 커리 후에 따라온 슈팅력이 뛰어난 작은 가드들. 약간 이런 트렌드처럼 이렇게 우승한 팀 따라갔는데 이번에 그 셀틱스가 우승하면서 셀틱스가 최근에 투 빅맨 라인업을 정말 많이 썼었어요. 포르징기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알 홀포드라는 선수가 있고 그 전에는 로버트 윌리엄스 있고. 근데 셀틱스가 먼저 썼던 건 아니죠. 2020년도에 이제 레이커스 우승할 때도 앤서니 데이비스랑 드와이트 하워드를 쓰면서 투 빅맨으로 우승한 그런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이제는 투 빅맨 팀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전에는 진짜 스몰볼, PJ 터커가 5번에 있는 진짜 스몰볼이 있었다면 지금 트렌드는 빅맨 2명이 근데 그 빅맨 2명 다 외곽 수비를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외곽 수비를 정말 잘해야 돼요. 심지어. 네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위크 사이드에서 헬프 로테이션 수비를 정말 잘하는 림 프로텍터가 있는 그런 투 빅맨. 뭐 클리블랜드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농구의 정답은 없죠. 농구의 정답은 없죠. 그리고 맨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데이터만 보면 뭐 페인트 존 안에서 아니면 3점에서 쏘는 그 PPP 그 포제션당 득점 기대치가 가장 높아서 3점 아니면 페인트만 공략을 한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긴 하는데 이번에 셀틱스 공격한 거를 보면 테이텀 포스트업 그리고 포르징스 포스트업 그게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헐러데이도 포스트업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농구에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그 디안토니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디안토니 감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스타일을 정말 좋아하고 재밌잖아요. 일단 보기에. 근데 2018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7차전 골스 상대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네네. 3점을 27번 연속으로 놓쳤죠. 그래서 아무리 3점만 페인트 공격만 그렇게 열심히 밀어붙이던 디안토니의 휴스턴 로켓츠가 제임스 하든이 이끌었던 휴스턴 로켓츠가 우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구에는 머니볼이 있죠. 머니볼처럼 그냥 스탯만 보고 농구를 하는데 그게 우승이 장담이 되냐?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때 휴스턴 농구는 내가 볼 때는 덴토니 농구보다 좀 여기 바뀌었죠. 모리의 네, 농구예요. 네. 모리볼. 네. 휴스턴이 그렇고 미드레인지가 안 덴토니가 중요하다라는 건 네.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또 미드레인지가 중요한 것처럼 그쵸. 메타는 네네.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 때 그 제가 중계를 3경기를 했는데 중계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방송국에 있는 캐스터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커리 왜 이렇게 못해요? 이거였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피바 룰과 NBA 룰이 달라요. 다르죠. 네. 3점 라인이 훨씬 가깝습니다. 6m 75고 NBA는 7m 23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커리가 지구에서 농구하다 달에서 농구하는 거예요. 커리의 중력이 우리가 말하는 그래비티라고 하죠. 이 인력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동수비를 갔다가 가는 공간 스페이싱 자체가 작아요. 그렇죠. 작은 데 농구하니까 커리에게 건재가 훨씬 더 예전 같으면 찬스가 생길 상황인데 커리가 안 생겨. 왜냐하면은 수비가 더 빨리 오니까 중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커리가 잘할 거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적응을 할 거니까. 근데 보니까 커리 나중에 점프슛도 많이 던지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극복을 하더라고요. 클래식 아닌 선수는 그 룰이 다른 거를 극복을 한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요. 마이클 조던이 이 요즘 룰에 와도 잘할 거라는 거를 커리가 저는 올림픽에서 보여줬다고. 당연하죠. 네네네. 나는 커리 못한다 그런다면 나는 그 메타에 커리가 결국은 적응할 거다. 계속 내가 비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왜 커리가 못하고 있는가를 룰이 다르고 포스트업 오초 바이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포스트업도 많이 살아있고 피바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스페이싱이 훨씬 더 작은 데서 하기 때문에 커리가 수비의 견제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방송 얘기를 중에 했거든요. 그 얘기했어요? 중계 방송에도 했는데 아쉽게도 편집이 됐죠. 아,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커리가 보여줬다. 예. 잘하는 선수는 어떤 메타에 갖다 놔도 잘한다. 맞아요. 캐스터를 나를 만났으면 그게 빛이 났을 텐데. 아 근데 느낌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쉽게 이해가 되네요. 저만 그런 거야 지금? 이게 50cm가 가까운 거거든요. 3점 라인이 50cm가 가깝다는 건 도움 수비 갔다가 들어오면 그게 2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1m를 더 가깝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리로케이션에서 갔으면 찬스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안 나요. 왜냐하면은 수비가 1m를 더 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커리가 초반에 고전했지만
역시 커리다. 커리가 생각보다 준결승이나 결승 때 보면 점프슛을 굉장히 많이 던져요. 사실 점프보다는 공간이 더 있으면 점프슛을 안 던져도 되는데 점프슛을 던진다던가 해서 그걸 극복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 룰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네요. 네. 그 룰 하에서도 메타가 바뀌어도 페이커는 계속 페이커듯이 마이클 조던이 내가 현대농구 오면은 3점 내가 볼 땐 35% 이상 넣었을 거다. 아니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요즘 먹방 유튜브도 많지만 식성 좋은 사람이 한식, 중식, 일식 안 가리잖아요.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이 한식 잘하는 사람이 중식도 잘하겠지. 그렇죠. 확률이 높지. 또 다른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 농구와 현대 농구. 뭘 또 들고 오셨구나. 또 준비한 이 게 사람이 있는데. 전문가야. 자, 뭐가 달라졌는지 우리 또 석환 씨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현대 농구는 그 피켓롤을 정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패턴에는 스크린이 들어가고 그리고 패턴을 안 불러도 기본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면서 드래그 스크린을 이렇게 와서 스크린을 걸어줘서 하이 드래그 스크린을 걸어줘서 그래서 이제 피켓롤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공격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예전에는 수비를 하면 이 선수가 해치 수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해치 수비를 하게 되면 두 명이 지금 투맨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투맨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해치 수비를 하게 되면 이 선수가 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오픈되잖아요. 그럼 얘는 누가 커버를 하겠어요? 이 사람이 커버를 하겠죠. 이렇게 내려오고 그 말은 투맨 게임을 세 명이서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선수가 슈팅이 없는 덩커 스팟에 있기 때문에 이 태그가 이만큼 올라와도 가능한 수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해치 수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4아웃 1인 아니면 5아웃을 많이 사용하죠. 5아웃을 사용하게 된다면 해치를 못해요. 해치를 왜 못하면은 이 선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해치를 하잖아요. 그럼 이 선수가 롤을 하죠. 그러면 이 선수가 오겠죠. 공이 이게 공이라고 하면 공이 여기서 이렇게 패스가 되겠죠. 슛롤 해서 코너로 가거나 아니면 만약에 진짜 어떤 팀들은 이쪽에 약속을 할 수 있으니까 스트롱 사이드 거의 없을 텐데 스트롱 사이드는 만약에 스트롱 사이드가 이거 태그를 하게 된다. 그럼 이게 쉽게 주는 거고 이 역할을 누가 가장 현대 농구에서 잘한 선수가 드레이먼드 그린이 되게 잘했었죠. 드레이먼드 그린하고 그리고 또 요키치가 되게 잘해서 여기 에런 고든이 이렇게 코너에 있다가 컷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좋죠. 디그린도 이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선수들이 피크앤롤 수비를 해치를 못하고 나온 수비가 드롭 수비예요. 공격수가 이렇게 해서 스크린을 걸게 되면 이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드롭을 하면서 이 두 명의 선수를 계속 앞을 보는 거죠. 영어로 쓰는 No Man Left Behind라고 하는데 뒤에 아무 선수가 오지 못하게 가장 밑에 있는 수비를 드롭을 해서 2대1 찬스가 나더라도 2대1을 계속 뒤로 뒷발질 하면서 이 선수가 미드레인지를 쏘게 혹은 안에 들어와서 어려운 페인트 샷을 쏘거나 아니면 빅맨한테 빨리 줘서 이 빅맨이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그런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선수들이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80년대, 90년대랑 그 지금이랑 가장 다른 점은 정말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그 피켓롤 수비, 특히 스크린 수비가 그 드롭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수들이 슈팅이 가능하고 슈팅, 패스, 드라이브가 가능한 선수들로 팀을 꾸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해치를 하면 3대2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수비팀은 많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쨌든 다양한 무기를 가져야 개인에게 막 여러 가지 능력이 요구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무기들이 많다 보니까 각자 선수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볼 핸들러만 견제하는 볼 핸들러에서 패스를 유도하는 해치 수비가 하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다른 선수들이 플레이메이킹을 해야 하고 다른 선수들이 샷 크리에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보스턴 셀틱스는 5 선수들이 전부 다 그게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해치로 수비하기에는 이게 경기 내내 하기에는 정말 힘든 수비다. 그래서 드롭으로 많이 수비하는 걸로 바뀌게 됐다. 근데 또 드롭만 하게 되면 또 카운터가 나오는데 그러면 스크린은 또 높게 받아요.
그래서 드롭을 하는 이유는 이제 미드레인지 쏘라고, 그러니까 PPP가 가장 낮은 미드레인지를 쏘게 유도하려고 하는 건데 하도 드래그 스킬을 높게 써니까 이 선수가 공 갖고 와서 3점에서 풀업을 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드롭 디펜스의 카운터죠. 그 하이 드래그를 쓰는 게. 그래서 그 카운터에 카운터로 나온 게 이제 하이 드롭. 이 선수가 여기 밑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고베어처럼 이렇게 밑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이 선수는 그 외곽 수비가 어느 정도 되는 빅맨이 쓰고 그 이 빅맨은 림 프로텍션도 가능해야 되는데 외곽 수비도 가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능력도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뛸 수만 있는 그런 농구가 돼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과거에 비해서 포지션에 대한 경계가 많이 좀 무뎌진 것 같아요. 돈치치 같은 애를 가드로 규정하기는 또 애매하잖아요. 그냥 핸들러지 그냥 요즘 보면. 거의 가드 포워드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그냥 핸들러 그리고 스크리너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 그쵸. 바뀐 거죠. 네. 예전에 제가 처음 농구 볼 때만 하더라도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딱 이렇게 나오지 않고 나눴잖아요, 그냥 가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세분화가 됐다가 다시 또 이제 두리뭉실하다. 메타가 계속 바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바뀔 거예요. 드랍 커버리지 뭐 이런 것도 그런 걸 수비를 써서 성적이 나는 팀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고, 예. 지역 방어 잘 써서 뭐 우승하면 또 지역 방어 유행할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 빅맨은 뭐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렇지만 막 빅맨도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경계가 무뎌진 그렇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에요. 그렇죠. 야, 농구 선수 하기 쉽지 않겠다 이제. 그죠? NBA에서도 자리 잡는 게 근데 모든 스포츠는 다 발전하지 않겠어요? 아까도 막 제시 오웬스 얘기했었나? 제시 오웬스가 현대 오면 내가 볼 때 9초 때 뛸 거라고 봐요. 그 당시 가장 잘 뛰는 선수였으니까. 근데 그때 같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했던 게 송기정이잖아요. 네네. 마의 30분 벽을 인간이 못 넘을 거라고 했는데 넘은 선수가 송기정이거든요. 그렇죠. 29분 때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2시간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보면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장비적인 거 그리고 과학적인 거 뭐 스포츠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되면서 그렇죠. 이러면서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빌러셀 같은 경우에는 농구 보세요. 밑창 진짜 허름한 거 그거 가지고 막 무릎 다 나갈 것 같은 신발 신고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서든 위대한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와서 위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빌러셀이 지금 현재 왔는데 뭐 슛 없었다 그러면 슛 연습했겠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현대 기술이라는 게 또 이제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를 비교하게 된다면. 예. 지금은 예전보다 상향 평준화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신체적인 키를 봐서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심지어 그때가 1인치가 더 컸나?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나은 운동 능력은 당연히 이제 현대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신체적인 우월함이 이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체적인 우월함 말고도 다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고 싶은 게 운동 실력이라는 게 신체적인 우월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JJ 레릭도 마인드 게임 팟캐스트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얼마나 더 빠르게 뛰냐, 얼마나 더 높게 뛰냐, 뭐 균형, 민첩성 이런 것들을 빼고도 인지 능력에서 패턴 인식 능력, 공간 인식 능력 그리고 그 공간 인식 능력에서도 막 코트 매핑은 이제 선수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움직임을 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측 능력, 공이 움직임에 따라 선수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디로 움직일지를 미리 아는 능력 그리고 이제 정신력 용량 그거를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얼만큼 외울 수 있는지 이런 거에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위대한 선수들은 지금 와서 지금 데이터가 많고 되게 그 스탯도 많잖아요. 위대한 선수들은 어느 시대에 있었어도 이런 그 농구 IQ를 갖고 이런 많은 그 필름 스터디를 가지면서 신체적인 우월함뿐만이 아닌 다른 운동 실력들도 많이 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고. 예. 그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뛰었던 시대가 제일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에드워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2000년대 초반에 클라이드 렉슬러가 우리나라 왔었거든요. 그때 2006년도 그 미국 대표팀이 올 때 그 홍보대사로 왔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요즘 뛰면은 경기장 50점 넣을 것 같다. 핸드 체킹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전혀 아니거든요. 자기 시대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의 착각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내 시대 때가 제일 좋았다 혹은 내 시대 때가 제일 어려웠다.
두 가지 맞아요, 중에 맞아요. 하나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시대에 따른 그 농구가 어떻게 발전했고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도 또 재밌네. 그죠? 근데 우리는 재밌는데 보는 사람이 재밌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밌으면 보는 사람도 재밌을 거예요.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